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것으로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평택시 로컬 푸드 재단 출연금이 있어요. 네. 지금 116페이지 보면 예.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예. 지금 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예. 이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부 뭐 급식 같은 거는 지금 현재 학교 급식 같은 거는 꾸러미 사업이나 요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해서 성과는 있나요? 이 성과는 그래도 지금 뭐 직매장 매출 같은 것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직거래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꾸준히 매출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한 예. 결론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엔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보기엔 꼭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용죽지구는 우리가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간담회에서는 좋은 뭐 그거를 해보자 이런 결론은 난 거는 아니거든요. 예. 근데 뭐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는 예. 충분히 좋은 뭐 준비성이라고는 보여지지만 네. 과연 이게 거기에 합당하겠어요? 제가도 그날 말했지만 그 용족지가 원래 사회복지 시설이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민들은 거기가 도시, 그치, 어떻게 보면 도시예요. 그래도 그리고 그 주변에는 큰 마트들이 엄청 많아요. 어? 그래서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사시사철 그 편안히 장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예. 임시 직매장을 일단 해본다고 해서 지금 4억 1천만 원 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죽지구 임시직매장 관련된 그 예산은 한 2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업비는요. 그 기간제 근로자가 이제 일부 직매장으로 다 사업비 목적 사업비로 바꿨어요. 작년에는 인건비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네. 오송 직매장에 지금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그게 이제 직매장 운영 그 사업비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네. 늘어난 건이에요. 오성에 지금 그 네. 로컬 푸드도 잘 운영이 됩니까? 예, 점점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년에 얼마예요? 지금 6월까지 한 달에 한 6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6천이면 하루에 얼마를 파는 거예요? 하루에요? 200만 원이죠? 예, 예. 그 200만 원인데 거기 물품이 다 로컬 푸드 매장인가요? 예, 다 그 평택 농산물이고요. 일부 이제 제휴 로컬 푸드라고 그래서 네. 저희하고 이제 자매 결연 맺은 도시 제천하고 신안군께 네. 일부 들어와 있고 아산께 일부 들어와 있고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 농산물은 다 평택 농산물입니다. 우리 시도 그런 시에 물품을 또 내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내년부터는 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하셨어야죠.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시스템 구축도 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1년에 로컬푸드 재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은 한 11억 3,900 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 예산은요? 내년 예산이 이제 출연금 요구한 게요. 네. 15억 3,700 정도 되고요. 2월금까지 포함하면은 18억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얼마가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는 순수 증가가. 순수 증가는 3억 9,831만 7천 원입니다. 4억여 돈인데 주로 네. 어디에
의해서 증가가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인건비 기본급 상승률하고 이제 그거에 따른 재수당 증가분하고요. 네. 저희가 그 무기계약직을 이제 내년도에 한 3명 정도 채용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직매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 기간제 근로자만 쓰다 보니까요. 네.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연속 근로가 좀 힘들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3명 채용을 해서 그 부분을 매끄럽게 이제 직매장 운영을 하려고 무기계약직 3명 개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죽지구 이제 직매장 임시 직매장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로컬푸드의 본질적인 예. 본질이 뭡니까? 로컬푸드는 이제 저희 기센터 입장에서 농업인들이 이제 생산한 그런 농산물을 지역에서 이제 소비를 직거래 형태로 소비를 시키면서 농업인들한테 그 혜택이 좀 가게 하고 소비자들도 신선한 농산물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그런 순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게 로컬푸드의 취지입니다. 네, 맞아요. 그 취지나 이런 건 엄청 좋아요. 당연히 우리도 농민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하고는 지금 안 맞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꿈과 이상은 현실은 참 다른 게 많아요. 근데 이 농촌 사업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정말 해주고 싶고 해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현실에 맞는지 그것이 과연 용이동에 로컬푸드 임시 매장을 하고 188억을 들여서 로컬푸드 매장을 짓는 게 과연 현실적인지 옳은지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용죽지구를 생각을 한 거는요. 네. 현재 있는 매장들이 다 이제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 도심지 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매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농업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기획 생산이라든지 이제 계획적으로 이렇게 농산물을 좀 생산을 해서 농산물 그 품목도 저희가 다양화를 시킬 계획이고요.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한테 그런 신선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농업인들한테는 또 소득 증대라는 그런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럼 그거를 네. 준비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그 얘기는 더 안 맞아요. 그런 건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어서 그 매장에 했을 때 물건이 다 들어갈 정도로 준비가 되는데 이 농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준비가 안 돼요. 공산품도 힘들지만 농산품도 힘들어요. 근데 그런 걸 해가지고서 팔아보려고 그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기다 지려면 질 사람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나무도 한 번 심으면 몇십 년이 돼야 자라듯이 농산물이라는 게 이렇게 계획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는 좀 힘든 거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 위치가 아파트가 많아서 장사가 잘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그 주변에 너무 많이 큰 마트가 있어서 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파트 사는 분이 정말 로컬 푸드를 사기 위해서 거기가 올지도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경쟁력이 힘들어요. 왜? 주변에 큰 대형마트들이 너무 싸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로컬푸드 그분들이 갖고 와서 갖다 놓고 또 가져가고 그러기에 정말 이게 맞을지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신중히 하셔서 롤코푸드니까 이제 하나 더 이렇게 해보자.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고 롤코푸드 재단도 제가 말하듯이 그 아까 말한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한 만큼 지금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진전은 있었는지 과연 우리가 이걸 한 번은 진단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했다는 이것이 정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정말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다른 거 더 해줄 수 있는 건지도 생각해 봐야지 로컬 푸드라는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좀 더 광범위한 번에서 진정한 지원이 어떤 걸까 생각해 보고 또 로컬 푸드 18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용의동 자리에 지었을 때 그것이 합당한지
그쪽에서는 또 사회복지랑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부분을 또 원하고 있거든요. 거긴 또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시설을 한다면 로컬푸드 재단도 좋지만 그거보다 거기에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준비하신 그 부분은 참 좋은 준비성은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내년도에 타당성 연구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또 그 평택호 물빛 축제가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저희 대부분의 평택시에서 하는 축제들이 유명 가수 초대 그리고 행사와 참여 부스 이런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불꽃 축제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공연 혹은 모든 축제들이 다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 다 똑같은 축제가 아니냐 제목 그 타이틀만 다를 뿐 이렇게 이제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은 그건 나름대로의 그 문화를 즐기시기 때문에 이제 노력을 계속 해가면서 보완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호 물빛 축제라고 자꾸 아까 한가락 페스타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평택호 물빛 축제라고 했으면 적어도 그 물빛에 대한 그것은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장흥군에서 하는 물빛 축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타이틀의 물빛 축제인데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온전히 물을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그 축제는. 그러면 장흥군은 인구가 3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축제를 지금 현재는 일주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하던 것을 현재는 너무 이제 인기가 많아져서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고 그 일주일 동안 그 와이파이와 GPS로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어플까지도 개발이 돼서 그 사이트가 임시적으로 개발이 됐을 때 카운터링을 했을 때 7일간 다녀간 인구 수가 57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의 인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 거의 평택시 인구가 다녀간 거죠. 그랬을 때 그 군 자체에 부가 창출되는 그 수익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제가 자료를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편의점 한 군데 매출 하루 매출이 1년치만큼이 나온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러니 시민들이 반길 수밖에 없겠죠. 그 축제를 같이 즐기고 처음에는 낮에만 했던 것을 시민들이 소음 민원을 넣다가 나중에 점차 반겨서 밤 11시까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 안에 물론 로컬푸드 매장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의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지역 단체들 이런 뭐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물론 우리와 다른 환경이긴 합니다. 조금은 달라요. 거기는 댐에서 유속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처음에는 예산이 뭐 1, 2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20억이 넘고 문체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겁니다. 저희도 분명히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고민을 그렇게 크게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도 문화재단과 연관을 지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재단이 이런 고민을 거의 안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컨셉으로 다시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는데 한번 그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타시군 것들도 한번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권역별 특색은 정말 확실하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업도 그렇지만 서부, 남부, 북부가 정말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계절별로 권역별 특색을 살린 대표 축제를 만들어서 타 지역에서도 이때쯤 되면 우리가 먹거리가 가을 전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가을에는 평택에 어디를 가야 돼?
축제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뭐 남북권역에서는 여길 가야 돼, 서부축제로 가자, 이런 식으로 딱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적어도 이 축제 하나만큼 제대로 키우자라고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설정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인데요. 생산자 조합원들이 혹시 상품 등록을 하고 진열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혹시 아실까요? 생산자들이 이제 오성직매장 같은 경우는 상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요, 직접 이제 그쪽에 포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람수 재가지고 포장을 해서 매대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하시고 그렇게 네, 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이 오셔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농장에서 가지고 직접 운반을 하셔서 하나하나 포장을 하셔서 다시 바코드를 다 출력을 하시고 붙이신 다음에 다시 혼자 가셔서 다 진열을 하시는, 그리고 나서 하루 그가 끝나고 다음날 와서 그 전날 안 팔린 농산물을 다시 회수를 하시든지 폐기를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한가운데 만약에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한 농가가 여러 가지 이 여러 권역에 있는 직매장을 가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영업시간 전에. 그렇다면 인건비가 또 필요하겠죠. 각각의 한 농장에서 이렇게 다 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만약 권역별의 농장에서 간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직매장 하나를 늘린다는 것은. 그리고 현재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베트남이라던가 다른 해외 인력들도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수확 자체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확철에 납품까지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입장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직매장 하나를 늘릴 때에도 그런 허술한 상품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직매장이 있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쨌든 낭비는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적의 자리에 최고의 이제 활용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론 소비자의 입장도 중요합니다. 구매를 해야 되는 소비자의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아서 로컬 푸드에 우리 농산물에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는 혹은 지원 사업을 고민을 좀 자세하게 해주셔서 매장뿐만이 아니라 로컬 푸드 농가의 뭐 온라인 판매라던가 그런 판매를 위한 택배비를 지원 혹은 포장비를 지원, 포장 방법을 개선을 연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해서, 그리고 매장 판매 이후에 시들어서 판매를 못한다고, 사실은 시들었다기보다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제품인데도 물건을 빼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농민들이 굉장히 바쁠 텐데 사실 로컬푸드에 계신 직원분들은 가만히 서 계세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손님이 없을 땐 좀 도와주셔도 되는데 되게 남일 보듯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워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먼지나 뭐 이런 게 있는데도 그 부분은 그 농가에서 책임지는 거예요라고 아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우리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그 바코드 누르는 그 출력기가 그 농민분들이 말씀을 하시기에는 2층에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바코드 출력을 하다 화가 난대요. 화가 너무 나신다고. 그 모니터가 안 맞는 거죠. 보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오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성도 안 맞아서 두 개가 있는데 이쪽으로 사람이 몰리고 이쪽은 아예 쓰지도 않는데 그냥 불편한 대로 그냥 하십니다. 그런데 2층동은 더 화가 나신대요. 아예. 싸움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을 그냥 참고 하시는 거예요. 바쁜데도. 만약에 직원분들이 일손이 딸릴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재단의 그 직원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보정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프로그램을 눌러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써붙여 놓기만 해도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은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납품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그거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종구 의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문화재단 문예회관 의자 교체 건이 있는데요. 남부 소공 현장, 북부 소공 현장 300개씩 25만 원, 300개씩 7,500만 원 다 해서 1억 5천을 들여서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태가 어떤데 교체를 하자고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갔을 때 소공 현장의 의자 상태는 괜찮은 상태 아니었는가 싶어서 여쭙니다. 84페이지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공연장에 좀 가보면은 그 옛날 그 사이즈라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쿠션이 많이 좀 꺼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그 공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전에는 이제 행사 위주의 그런 이제 좌석이었는데요. 조금 이제 공연을 보시는 분들도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좀 개선하고자 이렇게 교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 올라오면 본예산 심사하면서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되긴 하겠지만 꼼꼼하게 더 챙겨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로컬푸드 관련돼서 저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쭈면 용죽지구는 로컬푸드 매장을 합니까? 저희가 일단은 지금 계획은 올린 거고요. 근데 이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 통과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네. 의지가 계속 있으신 것이고 용역도 해보시겠다고 하시고 네. 용역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추진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평택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농업인 네. 수가 평택의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실까요? 제가 궁금한 건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시고 네. 로컬 푸드의 농산물을 납품하셔서 판매를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실까? 그래서 농업인 수가 2만 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명 조금 이 정도 세대 수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 그럼 로컬 푸드에 납품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농업인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납품 농가는 네. 한 400농가 정도 있습니다. 400농가 정도요. 네. 2만 명 중에 400농가 정도. 2만 아니, 명은 조금 예. 넘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음. 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여쭙던 거고요. 로컬 푸드가 몇 개 매장이 있죠? 현재 4개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 오성 있고요. 네. 이충직 매장 있고 그다음에 고덕 파머스 마켓 있고요. 네. 그 안중 농협 하나로마트 안에 샵앤샵으로 또 있습니다. 매출들이 충분히 잘 나오나요? 매출은 이제 매장마다 제각각 다른데요. 네. 이충동이 이제 가장 많이 나와서 한 연매출이 한 20억 정도 나오고요. 네. 저희 이제 오성 직매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월 한 6천 정도 해서 올해는 한 10억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나오고 안중도 비슷하고요. 저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덕 파머스 마켓은 한 5, 6억 정도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요. 네. 연매출이요. 연매출이요. 네. 로컬 푸드가 이제 김영호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이제 판로 확대가 필요한 농가를 연결시켜주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지역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이 재단이 생겨서 재단이 또 다른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그 수십 명의 인건비 8억 5천을 포함해서 18억 9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평택시가 곳곳에 거대한 슈퍼마켓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좀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농업인들에게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진 않았는데요. 네.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내년도 타당성 연구 용역에 실어서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다 직매장의 현황에 대한 것까지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로컬푸드가 지역 농업인들에게 실제로 본인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지를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것을 좀 공론화시켜서 의원들과 얘기를 해서 로컬푸드의 지원 정책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이제 로컬푸드가 어떻게 보면 미스매칭되는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조치를 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로컬푸드라는 대안이 나왔는데, 시장의 논리에 상당히 매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취지에 좀 접근하는 방향성으로 로컬푸드가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용죽지구 매장은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음은 복지재단 관련돼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 말씀을 안 주셔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또 추가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말씀드리기 전에 108페이지에 보면 6가지 연구 용역의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구 정책, 지역 복지 환경으로 특성을 반영한 밀착형 연구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해서 6가지 연구 주제를 적어주셨는데, 이렇게 설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문화, 노인, 그리고 독거노인, 발달장애인, 청소년,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복지를 어떻게 밀착형으로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엔 110페이지에 보면 이 6가지 6종 연구를 하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420만 원이 줄었고,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지난번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 복지재단이 연구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고, 그래서 산하기관을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복지재단은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게 주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지재단의 본래 모습이라는 말씀들로 의원님들께 설득도 하고 그런 논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내년 연구 용역비는 실제로 더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복지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년 저희가 기획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과제는
기본 개수가 6개 내지는 7개의 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도에 그 평택형의 복지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6개의 연구 과제를 하고는 6개의 연구 과제를 정하고 진행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과제가 그 금액을 많이 편성을 한다고 해서 질적인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제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사업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년에 대비해서 좀 낮아졌다 해서 이 연구 용역의 과제가 질적으로 낮아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럼 6개 이상의 뭐 더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우선은 기획실의 조직이 그 실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1년에 할 수 있는 어떤 그 연구 과제의 개수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현재 구성 요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과제를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들 가는 복지재단이 연구에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그것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물론 그 팀장님 말씀 주셨던 단순히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연구 영역의 질을 떨어뜨렸다라고 양은 똑같다. 하지만 질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긴 한데 복지재단이 복지 관련된 연구를 더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릴 마지막 주제인 것 같은데 팀장님도 아마 무슨 말씀인 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전 절차적 문제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출연금 시트가 언제 작성이 되죠, 실장님? 뭐 자료 준비는 뭐 9월달 10월 초쯤이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봐요. 초안이 8월쯤이면 나오겠죠. 그렇죠? 구체적인 시기는 네네. 출연금 시트가 이제 8월달, 9월달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의회에 10월달에 넘어와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재단의 위수탁 관련 조례가 9월 회기 때 처리가 되었습니다.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회가 판단하기 전에 그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이 출연금이 정리된 거죠. 답변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좀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이제 그 통과가 될 거를 전제로 하고 이제 편성된 자료가 이제 이번에 상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걸 가정을 해서 한다는 거는 뭐 절차적으로는 안 맞다라고 보고. 예.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조례도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집행부가 문제가 있었고 문제 지적이 있었고 이번 출연금 또한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통과될 것이라는 판단에 산하시설 위수탁 종료에 따른 감액을 과감하게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추가로 질문 드리면 이 그 출연금 관련돼서 시장의 업무 보고를 언제 하셨죠? 업무가 이루어지셨죠? 이 전체 거에 대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서별로 이거 출연 부서별로. 네, 이게 부서별로는 약간씩의 시차는 있을 수가 있는 건데요. 네, 근데 재단 뭐- 복지재단 관련돼서 예, 말씀하신 지금 취지상으로 보면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9월 조례가 음, 의회 전에
업무 보고가 이루어진 예, 예. 것입니까? 이게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거는 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상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도 이걸 보고를 받으시고 재단이 위탁을 종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고를 받으시고 의회에 보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재단 출연금에 대한 그 세부적인 그 각 항목별로 모든 거를 이제 뭐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세세히 볼 수는 없고요. 대부분 이제 총액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큰 항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으시고 이해를 하시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전체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뭐 간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하나의 항목들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해가 되고 또 보고가 됐는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그 총액적으로 정도만 이제 보고를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단과 담당과가 상의를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설명 주십시오. 예. 네, 당초에 재단에서 올라온 그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그 교육 훈련비나 지금 기타 복리 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산하시설 위탁 관련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과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에서는 검토를 못 하셨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문제 그 검토를 못 하신 것도 분명히 지적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더 큰 문제는 재단에서 본인들께서 이것을 이렇게 올린 것을 본인들은 알고 계실 텐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문제를 그냥 지금까지 한 달이 넘도록 그냥 내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의회에 와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지금까지 온 상황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명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는 그 조례안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 그 조례가 부결이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동의안. 예. 근데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그것은 부결을 시키고 이 안은 출연금에 대한 것을 통과를 시키면 의원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의회 전체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을 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한 안을 지금 팀장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심의하는 당일날 자료를 제출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양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심각하게 상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회하기 전에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 이 절차적으로나 이제 아니면 과정상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물론 이제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 여러 재단이나 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계속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됐는데 분명히 운영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고 그냥 말씀도 드리고 또 이게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 과정상에 꼭 필요한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주시되 다만 사안별로 예산 심사 과정에 충분하게 좀 짚어주시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과를 시키되 본 예산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주십사라고 말씀 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여타 동의안하고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동의안은 이 절차상으로 상당히 이제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상당한 이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과시키자면 본예산 수립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심사하는 의사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건을 집어서 요거는 이 예산은 감하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예산처럼 이것은 어느 한 꼭지를 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본 예산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오늘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심사를 하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의원들의 어떤 권능이나 권한을 가볍게 보거나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과정에서 지켜이고 이제 이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반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사과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셔야 예산 편성 과정에 이제 혼선이 좀 줄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의원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 알겠습니다. 실장님 주신 말씀, 팀장님 주신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오늘 조례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야기를 한번 오늘 뗐고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면 몰랐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제가 볼 때 뭐 우리 실장님께서는 담당 상임위 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이걸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겼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뭐 상중이시라 저기시지만 우리 팀장님께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미처 못 챙겼다는 이제 사과의 말씀을 하셨고 최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한 이 출자 출연 기간 동의안에 대한 예산서를 제출한 복지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저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번 10월에기에 부서에서 다시 동의안을 올려서 재상정해서 부결됐던 것을 1개월 만에 다시 가결로 전환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그대로 방치했다. 그런 저희가 깔려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재단 관리에 대해서 어떤 그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재단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잘 다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비공개 회의 때 저희들이 심의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서가 언제 만들어졌었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 타임 스케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제 로컬 푸드 재단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저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용역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 예.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 좋은 자리에 그렇게 시설 들여서 하면 타당성 요구 당연히 타당성 좋게 나오겠죠. 그럼 그걸 들고 와서 좋게 나왔으니까 우리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평택 역광장에다 하면 더 잘 될 겁니다, 아마. 그죠? 네. 출장소 앞에다 하면 어쩌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시청 광장에다 이 주차장을 밀고 시청 주차장에다가 로컬 푸드 매장을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부분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지시설 부지인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동의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지역의 주민분들과 그리고 지역 시의원님도 모르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의가 선행돼야 되는데 이 동의는 우리 유통과에서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용도가 전환되는 게 맞는가 거기부터 살펴셔야지.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유통과에서 예산 들여서 용역 발주하면 타당하게 나오겠죠. 감히 제가 예측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복지시설 부지를 로컬 푸드 매장을 이거 지금 188억이라고 얘기 나왔지만 저희 간담회에서 모 의원님께서 여기 토지 때 얘기하시면서 이거 340억짜리 땅 아니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80억 잡혀 있는데 그래서 188억이잖아요. 그러면 실사업비 실제로 따질 때 거의 500억 단위의 사업입니다. 그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왜냐하면 농민분들을 위해서 뭐 소수의 농민이라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 재정 이런 재원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자산은 한정돼 있고 어떻게 쓰는 게 더 효과적인가, 효율적인가를 어떻게 쓰는 게 더 시민들을 위해 쓰는 건가? 이게 우리는 계속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지는 주변에 GL 프로듀오가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으로 다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고 또 그 옆으로 평택중학교도 이전 준비 중이고 초등학교가 있고 굉장히 이런 부지는 평택에서 이런 여건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김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타운 부지가 들어가요. 문화복지 시설이. 그러면 시민분들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로컬 푸드를 원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의원님들도 머릿속으로 우리 과장님도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일단 여기에 그 주변의 평택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뭔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 로컬 푸드가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따진다는 건 잘못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답부터 내야 된다. 로컬 푸드 할지 말지를 따지기 전에 그거는 거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지를 어떻게 시에서 활용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들을 다 하셨어요.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주변에 이미 상권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약속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지에 대한 다시 용역을 하겠다. 이 부지를 어떻게 쓸지를 도시계획을 다시 살펴보겠다. 기획실장님이시니까. 근데 그 약속이 안 되면 로컬푸드재단 동의안 제가 볼 때 저는 부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뭐 대답드리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네네. 좀 보여지고요. 일단 부서와 상의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네. 요거는 사회복지 시설로서의 이제 지금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대한 판단 과정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은 만약에 복지시설이 만약에 거기가 불필요하다면 불필요한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로컬 푸드가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시민들이 원하면 도시계획상 그게 맞다면 갈 수 있습니다. 로컬 푸드도. 뭣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복지시설 부지를 다른 용도의 주변에 시민들이 원하거나 필요한 거를 고려하지 않고 로컬 푸드로 간다는 건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시설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안 필요하니까 로컬 푸드다가 아니라 그러면 복지시설이 안 필요하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시설은 뭐냐를 봐야죠. 검토해 주십시오. 일단 뭐 뭐 상의는 바로 하겠습니다. 즉답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걸로 그럼 알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5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자만 해도 로컬푸드 수익보다 더 나오고 농민들에게 판로 개척을 위한 비용으로 그 이상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여기까지 질문하고 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로컬 푸드 재단 지금 타당성 연구 영역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뭐 로컬 푸드에 지금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예산 13억, 올해는 이제 18억인데 예. 이걸 갖고 지금 아까 매출 말씀하신 게 5성, 2충 뭐 다 합치면 한 45억 돼요. 예, 45억. 맞습니다. 예.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이런 연구 영역을 하시겠다고 아까 지금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좀 용죽지구 그 타당성 영역을 같이 다 같이 이제 거예요? 용죽지구 타당성 용역을 내년 본 예산에 이제 그 계산을 용죽지구 해놨는데요. 하면서 예. 이것도 같이 하신다. 같이요. 예. 이걸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지금 그 용죽지구에 그 지금 188억 들여서 지금 로컬 푸드 재단을 설립하는 그 부지를 제가 그 전에 그 화성에 한번 그 로컬 푸드 직매장을 한번 우연히 가봤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니까 굉장히 손님도 많고 장사 잘 되고 신선하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뭐 사회복지시설이든 뭐 이런 시설 안에 샵앤샵으로 들어가는 그렇게는 안 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반발도 없을 거고 거기 입지는 좋으니까 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지. 예, 전반적으로 다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단독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드는 것보다 다른 시설에 같이 샵앤샵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다른 부분들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재단이나 아까 교류센터나 이런 행사들이나 이런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진짜 이 평택의 그 대표적인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거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너무 다양한 조그만 행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보다 진짜 제대로 좀 행사다운 행사를 그런데 좀 연구 영역을 한다든지 좀 그런 연구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 좀 어떻게 예, 잘하겠습니다. 그 대표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에 이제 시에서도 이제 용역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상 그 대표자를 붙인다는 부분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그 대표자가 붙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숙련 기간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처음에 어떤 축제를 개발했다 해서 그게 바로 대표 축제로 바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은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축제로서 적합하냐는 부분 또 이거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냐는 부분 이런 고민들은 뭐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계속 하고 있는 거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각종 축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진단을 해서 이게 본질적으로 계속 갈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운영하는 부분만 좀 개선을 하면 훨씬 더 나아진 축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한번 냉정하게 진단을 해보고 또 같이 의견을 나눠보자. 이제 그래서 그러한 자리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그런 소통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또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좀 뭐랄까
좀 같이 해서 같이 논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자리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그런 민원들도 아까도 문화재단 관련해서 민원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그런 분들의 얘기들도 충분히 듣고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일단은 내부적으로 이제 그 실무적인 진단부터 하고 네,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예, 김영 의원님. 지금 로컬푸드 그 용역을 하신다는데요. 아까 우리 정일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어차피 사회복지 시설로서 정해진 되잖아요. 그거를 관점으로 용역을 하는 거 하고 로컬푸드라는 거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물어봤을 때 시민들이 로컬푸드와도 좋아. 뭐 이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여가 사회복지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을 한데 지금 사비샵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용도에 어쨌든 안 왔을 때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던 네. 뭐 샵인샵 같은 경우는 뭐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예. 그거는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정해진 용도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면 복합적으로 정말 2층, 3층, 4층은 복지와 복지와 또 우리 청소년 뭐 이런 문화 확실하게 이거 초점을 잡고 용역을 하셔야지 로컬푸드 들어가는 걸로 해서 많이 용역을 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명심하셔서 이거 용역을 하는 건 좋습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초점을 어디에 둘까는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우리 실장님. 지금 이 장에서 즉답은 못 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거기 사회복지시설 기본에다가 청소년 또 문화를 넣고 아래층 정도에 예를 들어서 자리가 좋으니 로컬푸드로 된다, 샵이 되는지 이건 분명히 어떤 결정을 하셔서 용역을 해야지 로컬푸드라는 주안점을 가지고 한다면 이거 생각이 달라요. 그럼 분명히 하시고 네, 뭐 용역을 말씀하신 뭐 하십시오. 의원들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도시계획 시설이나 이제 각종 개발 사업을 해서 이제 그 계획 시설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제 의견을 주어서 이제 그 개발 계획에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학교 용지라든가 네, 네. 또 이런 사회복지 시설 용지 네. 이거는 이제 장래를 보고 이제 계획은 반영하지만 네. 나중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설사 과수요가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거는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특히 이제 그렇죠. 학교 문제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개발 계획 수립을 할 때 참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이제 네. 수요를 제기를 했었어야 네, 된다. 이게 일차적인 문제가 보고요. 네,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시설 용지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거나 하려고 하면 지금 사회복지 시설의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 여건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도 이제 네.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뭐를 특정을 해놓고 접근하는 거는 좀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까 담당 과장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접근하는 거로 그렇게 그렇죠. 그 하겠습니다. 주변 상황하고 봐서 이거를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용역을 한다는 건 맞지만 어쨌든 로컬푸드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는 용역으로 한다면 정 의원님처럼 100%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채널로 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담당 부서와 본 예산에서 그게 어떤 용역으로 들어올지 우리가 볼 거고요. 그게 정해지지 않은 데서 만약에 로컬푸드 중점으로 오면 승인받기 힘들 겁니다. 그건 꼭 우리 과장님도 명심하셔서 예,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네. 임시 직매장 저희가 용역이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대로 흘러가면 어차피 2023년도에 임시 직매장 설치 못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본 예산에서 제외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뭐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예. 저는 과장님께서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시기에 실장님께서도 그 정도의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지가 복지시설 부지가 이게 이 부분이 원점에서 다시 용도에 대한 용역부터 시작이 되려면 어차피 2023년도 용죽지구 임시직매장 운영비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의미가 없다. 근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이야기는 다 이 자리를 모면하려는 거라는 거죠,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과장님께서 여기서 이거를 확답을 주실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에게 보고 따로 해주십시오.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걸 저희가- 저희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저희 문화재단 뭐 대관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뭐 충분히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론하지 않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출연기간 등의 출연 동의안 문화예술과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